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변리사입니다. 저는 비트포 특허법인의 이동근 변리사입니다. 요새 핫한 기술이랑 그리고 변리사 업계의 근황을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보는 이런 컨텐츠를 이번에 새로 기획을 했습니다. 시리즈라고 처음에 기획을 했지만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네. 좋아요, 댓글 이런 게 빠방 하면은 저희가 시리즈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하면은 올해 초에 2023년도에 제일 핫했던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초에는 챗GPT 사용 주변에서도 많이 한다 그러고 저희도 이제 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비하면은 지금은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인공지능 얘기를 이 시리즈물의 첫 번째 주제로 기획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렇게 흘려보내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쵸. 변리사들이 또 인공지능 많이 다루거든요. 이동근 변리사님께서 인공지능 특허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 전문가 입장에서 저 멀리 떠나고 있는 인공지능 빡 잡아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홍 변호사님이랑 저랑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픈 AI 파산각 떴다. 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인데 오픈 AI가 파산각이 떴다. 이거는 이제 제목 봐서는 잘 모르겠고 한번 뉴스 내용을 직접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다양한 뉴스 채널에서 이제 챗GPT의 적자로 인해서 오픈 AI가 파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6월 다운로드 수가 이제 전월 대비 38% 감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용률이 감소하면서 챗GPT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들면서 운영비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게 2024년에는 파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뉴스를 처음에 딱 봤을 때 홍 변호사님은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챗 GPT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 가을이었나? 짧게 아주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변리사랑 챗 GPT 밥그릇 싸움의 승자는 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것도 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그쵸. 이 1년도 안 돼서 파산이라니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파산이라 그래서 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 AI는 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AI는 망테크일 것인가. 저는 이 AI는 망테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한참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초전도체인데 초전도체, UFO, 이제 트위터보다도 AI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거고 이거는 이제 바닥에 가라앉아서 사람들한테 잊혀질 거다라는 짤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유머 게시판 용어로는 소위 나락이라고 합니다. 나락? 네. AI는 나락이다. 이 짤에서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 인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과연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AI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맞나? 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AI가 나락으로 떨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AI가 올해 초에 챗 GPT를 통해서 특이점을 맞이한 이후에 그 특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깐, 지금 AI가 나락인지 아닌지는 얘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번 물어볼까요? 챗 GPT는 망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사실 챗 GPT 입장에서는 자신이 망했다고 얘기를 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챗 GPT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개발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와 생각이 동일합니다. 오히려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미래 먹거리로 AI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AI를 적용하고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그냥 문제가 발생한 것 뿐이다. 당연히 이제 모든 이제 이슈에 있어서 상승과 하강은 있을 수밖에 없고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아, 우상향? 네, 우상향이다. 그려주세요. 이렇게 우상향이고 지금은 첫 번째 변곡점에 들어선 거다. 여기가 더 적절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술이 될 거고 더 다양하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다. 그래서 망테크가 아니라 우상향 테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AI에 대해서 잠깐 눈을 돌리고 있는 이 시점에 AI를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또 우리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잘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 현상에 대해서 다음 스텝으로는 뭘 준비해야 하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 이제 챗 GPT가 거대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한 컴퓨팅 리소스가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리소스가 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거는 거대 모델을 개발하고 그 거대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들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거냐라고 보면, 저는 거대 모델의 경량화와 최적화라는 방향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거대 모델은 말 그대로 비대하기 때문에 매우 이 거대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전력이 소모가 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4년에 오픈 AI가 파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거대 모델을 운영을 하기 편하게 경량화, 성능 그대로 유지를 하되 크기를 조금 줄이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거고, 그거는 마치 거대한 이 몸을 움직이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이랑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챗 GPT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거대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장 이 그림에 대입을 해보자면 이렇게 그냥 축소해가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산업은 뭐 이런 모델도 필요하고 이런 모델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런 형태니까 에너지를 좀 최소화하면서 성능도 최적화된 모델을 만드는 거를 당연히 목표로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도출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이제 경량화고, 이제 최적화는 거대 모델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크기만 축소시킨다고 동일한 성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대해진 거거든요. 이 거대한 몸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대한 모델을 단순히 줄이는 게 과연 성능도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인가는 당연히 아니니까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성능을 유지하면서 경량화시키기 위한 어떤 최적화된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AI 칩의 성능을 높인다든지, 이제 성능을 높이되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더 개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향들이 경량화 플러스 최적화의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히 경량화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성능을 지금 현재 거대 모델 그 이상으로 낼 수 있도록 최적화 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거대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목표로 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쭉 그런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그냥 거대 모델 이제 개량되는 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죠.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저희가? 저희가 뭘 한다기보다도 이제 이런 인공지능, 그럼 거대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가 챗 GPT, 오픈 AI 파산각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할 것인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거대 모델은 점점 나아질 텐데, 이 거대 모델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 모델은 결국 이제 AGI라고 해서 실제로 인간 수준의 인간의 어떤 능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지능을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AGI에 다가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대 모델의 수준은 이 정도고 둘 사이에는 이 정도 갭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챗 GPT를 얘기를 하죠. 챗 GPT는 이제 언어 모델입니다. 이 언어 모델은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를 다루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나 사운드 같은 데이터는 이제 잘 다루질 못해요. 근데 이제 AGI는 인간의 수준 또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어야 사실 인간의 수준에 다가가는 거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다룰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로 가려가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런 AGI로 가려고 하기 위한 중간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달리티는 인간의 감각과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인간의 감각이 다양하잖아요. 네.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시각에 대응되는 이미지와 청각에 대응되는 사운드,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언어, 이런 다양한 모달리티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모델을 완성을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될 거고, GPT-4가 멀티모달 모델을 목표로 개발이 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멀티모달
멀티모달 모델이 점점 발전을 해서 AGI로 갈 거고, 이 멀티모달 모델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거대 모델을 개발하는 오픈 AI, 구글,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결국 AGI를 구현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거대 모델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비즈니스 어떻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볼 건데? 라고 하면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춰서 튜닝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거대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일 겁니다.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파인 튜닝을 통해서 원래 있던 거대 모델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춘 모델로 이렇게 탈바꿈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거대 모델들을 활용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 맞춘 순도 높은 데이터를 잘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순도 높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확보를 하느냐가 이 모델을 얼마만큼 잘 튜닝을 하고 실제로 사용할 때 얼마만큼의 품질을 보장하고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게끔 할 것인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초록색과 빨간색은 각각 해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 이 거대 모델에서 파인 튜닝된 별개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대 모델을 활용을 해서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튜닝된 모델, B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튜닝된 모델.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하겠죠. 두 번째 활용 방안은 거대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 활용을 하는 방안이 될 거예요. 거대 모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거대 모델을 하나의 파트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모델과 다른 모델들을 연결하고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다른 모델, 이렇게 다른 모델들을 기존의 모델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체인을 구성을 하고, 그 체인 안에서 이 모델들이 동작을 하게끔 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A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게 두 번째 거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뭐 챗GPT가 2024년에 망할 거다라는 저희가 뉴스를 보고 AI는 망테크인가를 좀 생각해봤는데, 망테크가 아니라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 이거 약간 그거 아닌가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고 있고. 이 기술이 이렇게 파급력이 크지 않았으면은 저런 짤들이나 그쵸. 망테크니 뭐니 기사들이 나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굉장히 사회 영향력이 크고 이 파급력이 대단한 기술이고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 과정에서 당연한 문제 하나가 드러났을 뿐인데 망이니 어쩌니 막 이런 말들이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맞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는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변리사 업계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 또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변리사를 대체할 AI가 나올까? 실제로 업계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변리사의 업무를 일정 부분 커버하거나 대체를 하려는 이제 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런 시도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하겠죠. 홍 변사님은 한번 일전에 주제를 한번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는 이 챗 GPT를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의 기술만으로는 챗 GPT가 저희 업역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챗 GPT는 언어 모델이고 변리사라는 직업은 언어를 다루는 비중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또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한 일들, 그다음에 이해력이 필요한 일들, 고객과의 상담에서 뭔가를 끌어내는 뭐 그런 다양한 일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얘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더 빨리빨리 할 수는 있겠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기술을 문서화하고 특허화하는 거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한번 다른 직군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등 전문직 변호사 밥벌이 뺏기나, 그다음에 AI로 밥줄 끊길 고소 전문직은 이거 상당히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링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체되려면 대체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쉽지 않다. 일단 변리사는 단순히 데스크에 앉아서 문서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직업인 아니고요. 사실 제가 변리사로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발명자와 소통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특허화해서 보호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발명자가 이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고려를 해서 기본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이런 소통을 얼만큼 잘 하냐가 변리사로서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통을 잘하는 변리사가 결국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무 능력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제 발명자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생각과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이 AI가 과연 잘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힘들고 앞으로도 좀 힘들 수 있다. 왜냐면 상대방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고 그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네.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좀 비슷한 맥락에서는 법률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업계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AI가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다. 물론 부단히 대체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는 변리사님 여기다 지금 소통 써주셨잖아요. 네. 이제 AI가 변리사를 대체하려면 발명자가 AI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챗 GPT를 써본 결과 AI한테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면 질문을 아주 잘해줘야 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프롬프터라는 직업이 생길 수도 있을 만큼 프롬프트에 질문을 잘 쓰는 게 중요한데 발명자님들은 보통 바쁘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친절하게 AI에게 원하는 바를 잘 조리 있게 설명하시는 게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 두 번째 생각이 든 거는 AI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좋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뭐 명세서에 한정해서만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라는 학습 데이터 마련에도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좋은 명세서와 나쁜 명세서를 나눈 게 그냥 놓고 봤을 때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정도의 판단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좋은가, 나쁜가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한 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맞아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게 좋은 명세서라고 해서 남들이 봤을 때도 똑같이 좋은 명세서일 네, 거냐는 네.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난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대체되냐 안 대체되냐를 떠나서 AI는 모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고 그럼 저희도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효율화하고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AI는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네. 그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저희 사무소도 좀 효율화된 업무 프로세스로 더 양질의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이 변리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 인공지능 너무 지금 딱딱하고 거창한데 이 그냥- 논의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거창하네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변리사 업계에서 다루는 아니다 이러기 그것들 정리하는 것도 좀 애매하네요. 변리사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해지니까 그냥 네. 뭐 이동근 변리사가 얘기하는 이동근과 홍인지가 살펴보는 기술 이슈, 뭐 변리사 이슈 뭐 이 정도로. 이동근과 홍인지가 한 1시간 남짓 살펴보는 기술 이슈 공유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당히 주절주절 두서없이 떠들어서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니까. 네,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거고요. 재미난 소식이나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보고 네. 서로 생각을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컨텐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제발 2화 때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안녕.